Round 1. Fight.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Round 2. Fight. 나경원 대표님은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문제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나 혼자 개인적인 청탁을 했냐 아니면 전체적인 집단을 청탁을 했냐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2019년에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그 형사소송법이랑 그리고 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는 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죠.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난입하고 했던 사건인데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잘 아는 건 나경원이 빠루를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그 장면이죠. 그게 이제 2020년 1월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의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부터 의원 23명 그리고 당직자, 보좌관들 3명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근데 2020년 1월에 했으니까 지금 벌써 4년 반이 지난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기일을 연기하면서 아직도 1심이 몇 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청탁과 관련된 문제가 터진 것도 한동훈은 청탁을 받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청탁한 것과 관련된 효과가 없는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4년 반이 되도록 아직도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상당한 의심이 갈 만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김건희 명품 뇌물 수수 사건 때문에 청탁하면은 뇌물을 주고 뭐 청탁을 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5조 1항에서 14호에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사건과 관련돼서 형사적인 이런 것을 포함한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라고 금지된다라고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경원이 내가 혼자 해달라고 했냐, 사건 전체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나 혼자 개인적인 청탁을 했냐 아니면 전체적인 집단을 청탁을 했냐, 몇 명을 청탁을 했냐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개인을 청탁하면 불법이고 사건 전체의 모든 관련자를 위해서 청탁한 거는 불법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나경원도 웃기는 일이고요. 이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법에는 제7조에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그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자체도 사실은 청탁금지법 7조에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7조의 2항에서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불법 청탁이 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토론회 과정에서는 몇 번을 청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황교안 그 당시 당대표부터 해서 다른 아무도 청탁을 안 하고 나경원만 했을까? 이것도 의심이 가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이 2번 이상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의심이 들고요. 그랬다면 2항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조차도 불법을 저지른 거죠.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청탁이 누구에 의해서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동훈은 이것을 신고를 했는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국힘당을 국민들이 왜 해체 대상이라고 외치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권선동이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된 거, 김성태가 자기 자식을 KT에 인사청탁한 거, 장제원의 아들 사건 등 무수한 청탁을 비롯한 각종 불법에 대해서
본인들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고요. 상대방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물어뜯는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각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법도 마치 당연하게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특권 의식의 이면에는 자신들만이 똑똑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 국민들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모인 정당은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힘당 당대표를 뽑는 토론회 과정은 말 그대로 누가 더 불법을 잘 피해가는가 라는 걸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의 문자가 있었고요. 사과와 관련된 문자, 댓글 부대, 불법 청탁 이 하나하나가 전부 국정을 특정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한 행위들이었다는 거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대표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이런 불법들을 하나하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정농단이 자행되도록 놔두고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을 시켜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탄핵 소추 발의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또 국회를 막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런 폭력 행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2018년에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를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오죽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별명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나경원의 이 사건 자체가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굳이 이 법조문을 지켜야 될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사라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143조에서부터 148조까지에 있는 이런 조문들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돼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165조와 166조는 법 조문 자체가 누구든지 국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관, 당직자, 하다못해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야말로 이 165조, 166조를 적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